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9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획수가 많은 부수 몇 개를 더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해당하는 자기 글자에만 해당하는 그 부수가 많아서 별도로 예는 들지 않고 부수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의미의 귀부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귀자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고요. 죽은 사람의 혼백을 얘기하고요. 실제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형태의 귀신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고, 동양,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죠. 첫 번째 한자로는 지내다 하는 의미의 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역으로 발음이 되겠죠. 력자는 지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지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을 보내다, 경과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히스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지내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자, 력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또는 인류가 보내온 시절,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유의할 만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기술하는 것을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의 형태가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한 이력 또는 공부를 한 경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학력이라고 하면 최종 학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돼? 배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 이력 중에서 중요한 부분 또는 지금 현재 얘기해야 될 어떤 주제에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서 기술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전적인 요소, 그 집안의 내력이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를 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을 일종의 이제 여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는 거의 안 쓰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구 바꾸는, 대상을 바꾸는 이런 것을 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예를 들자면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 할 때 어느 한 여성과 또는 이제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 사귐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쭉 그 바꾸어 가면서 사귀는 이러한 것들을 역시 편력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역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임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경력은 주로 좀 일반 사회에서 볼 때 인정을 할 만한 경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정할 만한 경력을 넣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역임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들으면 그런 자리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주로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력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나 흔적, 자취 등이 뚜렷하게 기억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역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볼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었던 것을 통틀어 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역대 교장단 이런 식으로 하면 1대 교장부터 지금까지의 교장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로는 면자가 되겠는데요. 힘쓰다 라는 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용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일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쓸 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힘쓰다,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다 또는 힘들여 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하다 라고 하면 부지런하다 라는 뜻이고요. 권면하다 라고 하는 것은 권하여 독려하다, 용기를 북돋다 그런 뜻입니다. 면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 정진하다, 근면성실이라고 하면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면자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가 많이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자가 되겠는데요. 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컵 하면 물론 어떤 그 유리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지만 여기서 배는 주로 좀 널쩍하고 뚜껑이 없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릇을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술잔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소주잔이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막걸리 잔은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술잔이라는 의미로도 사실은 이렇게 좀 펑퍼짐하고 뚜껑이 없는 형태의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형태의 그릇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해서 배는 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시가 아니고 대접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잔이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는데요. 건배하다 라고 하면 술잔을 들고 좋은, 즉 앞으로 이 술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이 건배는 이제 잔과 잔을 부딪히면서 하는 거지만 부딪히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높이는 자기 눈높이 정도 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배라고 하는 것은 쓴 잔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쓴 잔이라는 이 자체 의미는 사실상 안 쓰이고 있고, 무슨 일이 잘 못됐다 또는 경기에서 졌다, 시험에서 낙방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배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잔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쓰셨던 잔,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거죠. 를 뜻합니다. 축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즉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는 술잔을 얘기합니다. 독배라고 하는 것은 독이 든 술잔이라는 의미죠. 결국 사형 수에게 내리는 사약이 든 잔을 얘기합니다. 독배를 마셨다라고 하면 사약을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벌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진 벌로 주는 술잔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선 벌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주라는 말을 벌배 대신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개의 한자들이 대부분 단어는 많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